안녕하세요, 썸입니다. 자기계발을 하고 싶은 직장인들이나 공부 자극을 받고 싶은 학생들은 스스로 동기부여 영상을 찾아서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자극을 받아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그 효과는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분명 충분히 자극을 받은 것 같은데 말이죠.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그렇게 동기부여를 받았고 공부 자극 영상을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효과가 오래가지 않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끝까지 더 노력할 수 있는지 내과학의 관점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만큼은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고 또 이번만큼은 공부를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네요.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동기부여 영상을 그렇게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오래가지 않는 이유는 우리 뇌가 열심히 하는 것을 전혀 협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 뇌가 내가 목표한 공부나 일에 집중하는 것을 원치 않고 방해한다는 뜻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뇌는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절대적인 기준을 두고 진화해 왔습니다. 여기서 절대적인 기준이란 바로 생존과 관련된 것이죠. 즉 우리 뇌는 생존을 위해 몸의 에너지를 마치 한 나라의 정부가 각 부처의 예산을 책정하듯이 그렇게 우리 뇌도 생존을 위해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을 책정해 왔다는 것입니다. 네, 오로지 생존을 위해서 말이죠. 이런 뇌의 효율적인 특성을 알로스타시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우리말로 바꿔보자면 우리 몸이 처해진 상황에 따라 반응 수준을 조절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상황에 맞게 코르티솔, 노르에피네프린 등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듯이 그런 평소보다 더 민첩해지고 의식이 명료해져 빠른 상황 판단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듯이 말이죠. 아니 동기부여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막 책을 펼쳤을 때 곧바로 잠이 오고 지루해져 전혀 집중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우리 뇌가 몸의 반응 수준을 낮춰 생긴 문제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앞에서 말한 알로스타시스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뇌는 책을 보는 이 행위가 생존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판단했을 것이고 그럼 책을 읽는 이 행동에 에너지를 배당하지 않으므로 집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네, 효율적인 것을 좋아하는 우리 뇌는 몸을 피곤하게 만들어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 낭비하기를 원치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뇌는 대체 어떤 기준으로 생존에 효율적이라 생각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게 되는 걸까요? 일단 우리 뇌는 예산 배정을 위해 크게 두 가지 조건을 참조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하려는 이 일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즉 얼마나 이 행동이 가치가 있냐고 판단합니다. 만약 내가 올해만큼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이 공부가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뇌는 따져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은 여기선 크게 문제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공부가 얼마나 나에게 중요하고 이 일이 나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이미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스스로 공부 자극, 동기부여 영상을 찾아 몇 번이나 돌려볼 정도니까요.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해야 하는 목표가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지는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한 가지 조건만으로 우리 뇌는 단기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예산을 꾸준히 배정하기는 어렵다는 건데요. 그래서 동기부여 영상을 보고 아무리 자극을 받아도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단순히 이 공부가 중요하다는 생각만으론 우리 뇌를 설득시키기엔 부족하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예산 배정의 두 번째 기준인 이 행동을 했을 때 성공의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성공에 대한 조건이 충족해야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말해 이 일이 아무리 중요해도 열심히 해봤자 어차피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뇌의 판단이 있다면 뇌는 더 이상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우리 뇌는 어차피 해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 아무리 강력한 동기가 있다 할지라도 비효율적인 에너지 낭비라고 판단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 뇌에게 하면 될 것 같다는 성공의 가능성을 심어줄 수 있을까요? 무작정 하면 된다 라고 크게 구호를 외치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가능할까요? 물론 강력한 정신력을 타고난 소수의 사람들은 구호를 외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뇌를 설득시키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뇌를 설득시키는 작업이란 지금 나는 잘하고 있고 이렇게만 하면 잘 될 것이다 라는 성공의 가능성을 뇌에게 인식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우리 뇌에게 인지시켜 줄 수 있을까요? 우리 뇌에게 내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기 위해선 내가 남들보다 앞서는 무엇이 있다고 느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차피 나면 잘하면 되지 뭐하러 남들하고 비교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란 말이 있듯이 우리 뇌는 애초에 타인의 반응을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를 알아가는 자아 정체성조차도 우리 뇌는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자아를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심지어 우리 뇌는 다른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고 그 얼굴을 기억하는 뇌 영역이 따로 존재하는데요. 즉 우리도 모르게 뇌는 타인의 반응과 행동에 대해 상당히 민감해하며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타인과 비교를 피할 수 없는 시험이나 승진과 같은 경쟁의 상황이라면 더욱이 타인보다 앞선다는 느낌이 있어야 우리 뇌도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느낄 것이고 그래야 에너지 예산이 집중력으로 변환되어 더 오랜 시간을 노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뇌가 남보다 앞선다고 느낄 만한 것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새벽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많이 언급했지만 저는 새벽 일찍 일어나 내가 매일 공부하던 도서관에 가장 먼저 도착했었는데요. 일찍 도착했기에 도서관에 빈자리들이 많았으며 저는 그 빈자리들을 보고 나는 잘하고 있어 라는 확신이 들었죠. 즉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 움직이고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한 것이 저에겐 아마도 상대적 우월감을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대적 우월감은 힘든 경쟁 상황에서도 잘하면 될 것 같다라는 성공의 기대를 높여줬죠. 실제로 요즘 자기계발 베스트셀러들을 보면 이런 효과 때문인지 새벽이란 시간을 집중하는데요. 단순히 일찍 일어나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자고 있을 이른 새벽에 내가 움직인다는 것이 다른 이들보다 뭔가 앞서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했고, 결국 이런 자신감들은 내 예산 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오히려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고 일하며 나는 잘하고 있다라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물론 생체 리듬에 의하면 새벽 시간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이롭겠지만 사람들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새벽이냐 밤이냐가 아니라 내가 타인들보다 앞선 그 무엇을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잘하고 있다, 잘 될 거라는 느낌을 내게 인지시키는 또 다른 방법은 크고 작던 끝까지 한번 해보는 경험입니다. 네, 잘하건 못하건 말이죠. 일단 우린 어려운 어휘들이 많은 책을 읽다 보면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너무 내용이 어렵다 보니 이해는커녕 읽는 것조차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느껴지면 우리 뇌는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에너지 예산을 걷어들이는데요. 그럼 당연히 집중력이 낮아지며 산만해지고 금방 피로해지는 것입니다. 네, 이 모든 현상이 우리 뇌가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 생존에 비효율적이다 판단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해가 되든 말든 일단 끝까지 한번 읽어보는 경험이 정말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어렵고 전혀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한 번이라도 끝까지 읽어봤다면 우리 뇌는 잘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작게나마 받게 될 것이고, 그럼 이후에 2번, 아니 5번, 10번도 반복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다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 수험생들이 책을 여러 번 읽고 또 읽는 해독 공부법이 있는데요. 많은 수험생들이 처음 1회독이 가장 힘들다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하지만 이해가 안 되고 어렵게라도 끝까지 단 한 번이라도 해봤다면 우리 뇌는 그 한 번으로도 잘하면 생각보다 할만한데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번이라는 그 기준은 책 한 권이 될 수도 있고 한 챕터 또는 한 개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무엇이 됐건 일단 시작했다면 어설프더라도 끝까지 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뇌는 한 번 해낸 그 어설픈 성과를 가지고 다음에도 열심히 해도 괜찮겠다며 예산 책정을 한다는 것이죠. 네, 그럼 우린 동기부여 영상을 단 하나만 봐도 충분히 끝까지 노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뇌를 설득하는 작업들은 사실 훨씬 더 많은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가 지금까지 잘하고 있고 성공의 가능성을 충분히 느끼기 시작했다면 뇌에선 더 긍정적인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먼저 도파민은 충동적이고 중독적인 보상에만 강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의 뇌인 전전두엽도 활성화시켜 집중을 방해하는 생각과 행동들을 억제하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게다가 활성화된 전전두엽은 노르에피네프린의 도움을 받아 고도의 집중력을 얻을 수도 있죠. 그리고 내가 잘하고 있다고 의미를 드는 그 순간 행복의 세로토닌의 도움을 받아 심리적 안정의 효과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게 예산을 배정해야 더 오래 생존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우리 뇌는 예산을 다시 책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피곤한 새벽,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나의 1회독이라 할지라도 이 어설픈 노력들이 우리 뇌를 설득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뇌를 설득시키는 방법을 찾아보고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오를 더 좋은 영상을 만들게 합니다. 이상 싸오였습니다.